사이즈오브의 독서실용 몰입의자. 공부용으로 정말 돈값할까? 아니면 혹시 바이럴은 아닐까? 제가 2달간 사용하고 솔직한 후기를 정리해봤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걸 보니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요즘은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나 장시간 집중을 위해 컴퓨터 의자 대신 독서실 의자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독서실 공부 의자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의자는 뭘까요? 시티즈의 서울대 도서관 의자가 가장 판매량은 많은데 최근 들어 사이즈오브의 몰입 의자가 자주 언급됩니다. 리뷰가 1만 개 이상 쌓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구매하셨는데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실사용 후기가 많지 않더라고요. 이번 편은 사이즈오브 몰입체어 실사용 후기입니다. 추가로 저희 디버크가 직접 만든 서울대 의자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우체 몰입은 재질과 디자인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 일반 몰입 체어는 21만원, 스틸 재질의 경우 23만 3,500원입니다. 사우체에서 할인가로 팔고 있다고 하나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몰입 의자를 접했을 때 느낀 첫인상은 의자 높이가 높았습니다. 키가 165 정도 하는 저도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서 뜨더라고요. 몰입 의자는 사람의 앉은 키가 아닌 평균 책상의 높이 72에서 74cm에 맞춰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책상의 높이에 비해 앉은 키가 너무 낮으면 어깨와 목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또 앉았을 때 의자의 등판과 자판이 부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이즈오브 몰입 의자는 다른 브랜드의 공부 의자들보다 기능과 디자인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사우체만의 차별성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자 높이가 다릅니다. 책상 높이까지 고려한 의자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맞춤형 의자를 처음 출시한 브랜드답게 꼼꼼하게 따져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틸트입니다. 허리를 숙이거나 젖힐 때 등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틸트 기능을 넣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쉬고 싶을 때 뒤로 등을 기댈 수도 있고 등판 따라 신체가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좌판의 각도인데요. 몰입 의자는 특이하게 좌판이 뒤편으로 6도가량 기울어져 있습니다. 체중이 앞쪽으로 쏠리는 걸 막고 허리를 등받이에 밀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평소 앉았을 때 큰 차이를 느낄 정도는 아니고 사실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몸이 앞으로 기울여지게 돼 큰 효과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몰입을 사용하며 느낀 장점은 3가지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가벼웠습니다. 공부 의자로 출시된 의자들이 주로 앞바퀴만 있는 고정형 의자를 제작합니다. 사우체도 고정형 의자를 쓰고 있는데 이 경우 의자의 위치를 바꿀 땐 들어서 바꿔야 합니다. 몰입 의자는 무게가 7kg 정도로 한 손으로도 편하게 들고 이동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완제품으로 배송된다는 점입니다. 별도로 조립할 필요 없이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쿠팡으로 주문할 때 조금 조심해야 하는데요. 쿠팡에서 사신 구매자님들이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몰입 의자를 보면 상품명 옆에 방문 설치라는 문구가 있는데 기사님께서 직접 조립과 설치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몰입 의자는 굳이 설치가 필요 없는데 설치 후 반품이 불가하다는 쿠팡 규정에 따라 기사님께서 포장을 개봉하고 설치했다는 인증을 남기고 가십니다. 본래의 사이즈오브 규정이 아닌 쿠팡의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반품을 원하셔도 안 되는 경우가 제법 있더라고요. 혹여나 쿠팡으로 주문하시려는 분들은 다른 판매처에서 구매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 장점은 좌판 커버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의자에 자꾸 흘리게 되더라고요. 사우체 몰입 체어는 세탁 가능한 커버도 함께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3만원 정도로 가성비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용하면서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좋은 의자인 건 맞는데 제품에 비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몰입 체어는 10에서 12만원 정도면 정말 만족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20만원의 가격인데 좌판과 등판이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몰입 의자는 좌판과 등판 모두 패브릭인데요. 좌판의 경우 패브릭 소재가 잘 미끄러지고 방석 두께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얇더라고요. 앉았을 때 좌판의 단단한 바닥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살집이 어느 정도 있는 저도 몇 시간 앉다 보면 엉덩이가 베기더라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우체 베이직과 비교가 많이 됐습니다. 사우체 베이직은 좌판이 스웨이드 재질이라 미끄럽지 않고 또 등판 소재는 짱짱한 메쉬 소재라 늘어날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디버크 서울대 의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독서실 의자는 모두 헤드가 없는데요.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도 헤드가 있는 의자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헤드레스트가 있어야 앉았을 때 머리와 목을 편안하게 지지대는 느낌을 받거든요. 머리의 하중도 분산되어서 더 올바른 자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좌판과 등판이 제 키와 체형보다도 조금 작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키가 170이 넘는 분들은 특히 작게 느껴질 거예요. 등판이 등을 다 감싸주지 못해 편하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더라고요. 이 크기는 등판의 틸팅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몸을 뒤로 젖힐 때 패브릭 소재라 더 잘 미끄러지더라고요. 등판과의 거리가 생기고 허벅지가 좌판에서 훨씬 뜨게 됩니다. 좌판 크기가 작은데 이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무릎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 무릎이 아프다는 후기들도 여럿 있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아무래도 높이가 조금 아쉬운데요. 키 170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발 받침대를 필수로 써야 합니다. 발 받침대를 써서 사용해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만큼 앉은 키가 올라갔기 때문에 책상과 내 시야와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필기를 할 때 평소보다 고개를 훨씬 숙여야 하기 때문에 170이 넘어가시는 분들께서도 불편하실 수 있어요. 몰입 체어를 고민하신다면 발 받침대와 더불어 기울기와 높이가 충분히 있는 스탠드를 함께 활용하셔야 합니다.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대량으로 쓰시려는 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공부를 할 때는 시중의 책상 높이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컴퓨터용으로 사용할 때는 팔걸이와 책상의 높이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의자의 높이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부용으로 사용할 때는 내가 취하는 자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컴퓨터용 책상보다 좀 더 높아야 합니다. 키 160cm 기준으로 컴퓨터용으로 책상은 61cm가 적당하고 공부용으로는 70cm가 적당합니다. 공부용으로 적정한 책상 높이 중에 많은 연구와 의견이 있지만 시중의 책상이 공부할 때 문제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틸팅 기능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볼 문제였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공부할 때 틸팅 기능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을 등판에 밀착시키기 위해 좌판에 각도를 주기도 했지만 이 의자에서도 집중하다 보면 등판을 신경 쓰지 못하고 결국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더라고요. 허리가 고정되지 못하고 결국은 집중에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사이즈 오브의 몰입 의자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명 좋은 소재, 탄탄한 기본기로 좋은 의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사용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특히 가격이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남녀노소 85점 이상의 점수는 줄만한 제품입니다. 공부용으로 적합한 의자는 움직임 없이 견고하고 내 등과 몸을 다 감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하거나 몸을 기대며 허리와 목에 가중된 압력을 풀어줘야 하는 순간이 있어야 해요. 이 순간마다 신체를 잘 감싸주고 지지해야 하는 의자가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의자가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한 딥워크에서 출시한 서울대 의자인데요. 어떤 의자인지 궁금하다면 구독해주시고 고정 댓글도 참고해주세요.